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보리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자존감 높이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살짝 해드리자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약 10년 동안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가까운 지인에게 제 마음을 마구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 적도 있었고 용기를 내야 할 순간에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용기를 못 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습니다. 운동을 해서 살도 빼보고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제게 꾸준히 좋은 말만 해줄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로만 해줄 뿐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장기간 노력해왔던 목표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하기, 꿈꿔왔던 직장에 입사하기 등 인생의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존감 치유가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게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깨우친 비교적 단기간의 자존감 향상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일기를 쓰세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최근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을 때가 무려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숙제로 내줘서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일기라는 게 말이죠.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일기장에 제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고민을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겪는 고민들은 대부분이 낮은 자존감에서 파생되는 고민들이라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자꾸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심리상담도 2명의 다른 전문가한테서 받아봤는데 새로 시작할 때마다 제가 살아온 경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업데이트해줘야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일기장에 털어놔보자 생각을 하고 일기를 썼는데 웬걸 저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필터링을 하지 않고 제 마음 심연 깊숙이 있었던 무의식까지도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묵혀온 감정들이 배출되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서 2번째 장점은 생각이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기 전 대본을 미리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굳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생각과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시작할 순 있어도 펜을 들고 써내려가다 보면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글이 적힌 일기장을 혼자 훑어보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상황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사고 회로가 가동하는구나.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알아가고 내 성향과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일기의 3번째 장점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건 첫 번째 장점과 2번째 장점의 결합이기도 한데 일기장은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예요. 당신의 말을 조건 없이 경청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니까요. 이제 어떤 시련을 겪어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그 존재가 일기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당신의 고민을 읽으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구나. 내가 이땐 이렇게 멘탈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끝은 아니었네? 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어.
하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미 일기의 끝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일기의 장점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록이 되어 나중에 다시 보는 재미도 있고 글 쓰는 능력과 필력도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예쁜 일기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제 일기장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범하지만 예쁘죠? 다이소에서 단돈 5,000원으로 산 일기장인데 1,000원짜리 스티커를 사서 나름 이렇게 표지를 꾸며봤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일기를 쓰라는 것이 다꾸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꾸는 사실 외관 꾸미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일기는 퀄리티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일기장 안은 글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시간을 내서 자신만의 세계에 오롯이 들어가 일기를 몇 페이지씩 써내려가 보세요.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버킷리스트란 무엇이냐? 죽기 전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리스트를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로요. 저는 10가지 정도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이 중에 한두 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몇 개는 5년 이내 할 수 있는 것, 또 나머지는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하고 컵케이크 가게를 여는 것은 먼 미래의 꿈이고 이직에 성공해서 자립하는 건 5년 이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불어 공부를 하고 운전 연수를 마스터하는 건 1년 이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들이 생기면 갑자기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매우 많아집니다. 먼저 불어 공부를 시작해야 하죠. 학원을 알아봐야 하고 인강이 뭐가 있나 살펴도 봐야 하고 발음 공부, 문법 공부, 단어 공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넣어야 하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관련된 책을 사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해야 할 숙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마음도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친구나 썸남, 썸녀의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릴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쁘니까요. 자신을 가꾸고 자기 개발을 하고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스스로가 우선시 됩니다. 자신이 1순위가 되는 인생을 사는 순간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들과 멀어지세요. 아마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애인이 될 수도, 심지어 가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도 애인도 가족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 누구도 본인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불행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보니 자신들의 언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 자존감이 큰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이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여러분의 곁에 둬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언행을 개선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한다. 더 이상 기회 주지 말고 인생에서 끊어내세요. 전혀 도움되지 않는 흡혈귀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긴 말 필요 없이 차단 박으세요. 후환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멀리 못 갑니다. 친구는 절교하면 되고 애인은 헤어지면 되는데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끊어내냐고요? 법적으로 끊어내긴 힘들겠지만 최대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분가를 해서 자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면 생활 반경이 겹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 가족 멤버가 집에 있을 때 본인은 공원이든 헬스장이든 도서관이든 카페든 밖으로 나가세요. 밖에서 자기 개발을 하세요. 그 가족 멤버가 잠들면 그때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요? 이게 싫으면 빨리 능력 키워서 나가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안 보는 게 굳이 맞닥뜨려서 상처가 쌓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관계가 악화되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상처를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관계가 다시 회복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화해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각자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자존감 높이는 법 3가지에 대해 말해봤는데요. 개개인의 사정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존감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확언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